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월 30일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량 KYC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텔라 소로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스텔라 이제 소로반 때문에 이게 파이코인에 영향을 받쳐가지고 굉장히 크게 호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스텔라는 하나의 스텔라일 뿐이고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고 파이코인과 연관성이 0%다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스텔라가 뭘 한다고 해서 파이코인도 무조건 뭘 한다라는 이런 편견이나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스텔라는 스텔라일 뿐이고 파이는 파이일 뿐인데 이거를 자꾸 엮어서 가다 보면은 요거의 한계는 어디냐면 스텔라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자, 어떤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 가지 의문점도 들고 또 시황이 여러 가지가 또 잡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코인 거래 굉장히 많이 쓰시죠. 자, 근데 이 빗썸에서 수수료가 지금 계속 무료였어요. 그쵸? 2022년 10월 4일부터 해서 수수료 할인 쿠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수수료 무료를 중단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빗썸 내부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다시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시기는 2,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수료 정책을 업비트보다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간별 비트코인 반감기 최고가를 예측한다 하는데 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150만 달러라고 하는데 150만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자, 15억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5억 엄청나게 크죠? 15억 달러인가요? 아니, 15억 달러가 아니라 15억 원이에요. 15억 원. 야, 대단하죠? 아무튼 좀 희망적인 내용들이라고 행복회로라고 좀 굴릴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 홍콩 법원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헝다의 주가가 이렇게 팍 내려갔는데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요 헝다그룹이 과연 여러분들 뭐랄까요, 청산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궁금할 텐데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은 헝다그룹의 자산이 평가 그리고 판매가 돼가지고 수익이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임시 청산인에 의해 관리가 되고 회사의 자산을 가능한 최고가에 판매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청산 절차가 중국의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 신뢰 하락,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전반에 뭔가 우려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 여파는 상당히 커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중국의 최대 펀드 회사 중 하나인 이 하베스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홍콩의 최초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이점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그냥 특정 코인을 보여드릴게요. 갤럭시아라는 코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형적인 이게 상패 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얘가 한 26일, 27일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3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2원대였어요. 2원대. 자, 2원대였던 게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8.6원이 됩니다. 저는 요런 것이 이제 코인의 뭔가 그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 또 메리트는 메리트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널뛰기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잃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건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지금 그 화곡동 쪽에 이렇게 근황인데, 서울의 화곡동. 자, 이쪽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다 뭡니까? 빌라 경매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경매가 났으면 저런 거 하나 좀 잘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면 안 되고, 뭐 역세권 쪽에 있는 것들은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 참고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 세금을 뺀 주류의 가격에서 소주, 맥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보면은 소주, 맥주 가격이 근데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좀 뭐랄까 확실히 피처가 가격이 1670원, 이게 세금을 뺐으니까 그만큼 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 먹는 소주는 야, 세금이 정말 장난 아닌 게 붙는구나, 또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증시 들어가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IPO를 추진한다 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공동중개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인데, 뭐 아무튼 교촌 FMB의 주가 공모가 대비 40% 하락을 했었어요. 그쵸? 과연 더본코리아는 어떨까요? IPO를 추진한다. 상당할 것 같고, 하나의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내용 봐보면요. 지난주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총 유출이 22억 달러에 달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1일 총액이 일주일 내내 감소함에 따라서 뭔가 유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에서는 지난주에 18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1월 11일 이후에 59억 4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도 확실히 무시 못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탈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쭉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자산관리사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은 비트코인의 12개월 연간 변동성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다라는 것은 뭔가 변동성이 낮다는 것이 장기 보유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반감기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코인의 포커스를 좀 기울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게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건데, 나는 동의한다. 참여한 모든 리더들에게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도록 격려를 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총 1000GCV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100GCV를 생성했다.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그쵸. 자, 그리고 파이오니어의 검증을 통해 KYC 앱이 몇 번이나 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거의 2분 동안 단일 멤버를 검증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검증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다 해서 AI는 사진 일치를 확인할 때 왼쪽 그림에 동일한 간디 이미지를 뭐 계속 표시한다 해서 이 신분증 인증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뭐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샘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1500만 명의 회원을 검증한다 예정인가요? 라고 해서 나오는데, 뭐 자동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KYC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인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개발자 여러분 앱 지침을 따라 혁신적인 걸작을 만들어 봐라. 자, 일단 내일 모레 공개될 우리 2월 1일에 파이코인에서 그 상거래 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프로토타입처럼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자, 한편 코어 팀에서도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파이 앱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뭔가 크립토킹 씨가 이렇게 열심히 또 개발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희망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파이어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파이어사이드에 액세스할 때는 거래에 대한 지문 인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문 인식을 통한 결제도 가능하다 해서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됐다라고 합니다. 뭐 생체 인식 옵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암호를 수동으로 입력해라 해서 나오는데, 뭐 아무튼 수동으로 입력해가지고도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마음 편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전 파이어사이드 포럼 얘기하는 거고. 자, 한편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스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토콜 20 투표를 연기하기 위해서 뭐 검증자를 무장 해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왜 파이가 자꾸 스텔라하고 엮여야 될까? 스텔라를 모티브로, 스텔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스텔라 기반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이가 스텔라 기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 게, 스텔라 프로토콜 20 업데이트 연기 가능성에서 버그 발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따르면 프로토콜 20 업데이트를 연기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 중이고 25일에 스텔라 소프트웨어에서 버그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텔라 재단은 버그로 인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업데이트 이후에 애플리케이션 앱에 서비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업데이트 재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스텔라가 뭐 이게 파이코인, 파이 앱하고 파이 앱의 계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보진 않아요. 스텔라는 스텔라일 뿐이고 파이는 파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관성이 마치 스텔라의 개발이나 이런 단계 작업을 거쳐서 있는 것들이 파이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스텔라의 발견한 버그, 그렇다면 파이 앱도 어느 정도 이런 버그의 연관성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스텔라가 물론 코인 마켓캡에서는 뭐 시총 순위로 봤을 때는 한 26위 정도의 랭크를 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 개당 이런 가격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지만, 물론 이 가격을 한다 해서 파이가 저 가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별로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이를 스텔라하고 더 이상 엮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 스텔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텔라 뭐 20 프로토콜 업데이트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파이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없다, 많이 크진 않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스텔라 때문에 이렇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면 스텔라가 되면 노드도 확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나요? 자, 420이었던 게 416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노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KYC 인증은 어떨까요? 자, 보시면은 또 3연속 빵빵빵 나왔죠? 그럼 이제 또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KYC 인증이 스텔라 할 때까지 안 돼야 되나요? 이런 개념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어머니 파이 KYC 인증이 되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파일을 전송하면 주소가 없다고 나오는데 마이그레이션 완료되어야 전송이 가능하냐? 네, 맞아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어야 실제로 이 지갑 주소 검색이 가능해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저번에 파이 에어드랍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 에어드랍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에어드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는데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못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못 받은 사람들 한 분은 따로 드렸고 나중에, 근데 나머지 한 분이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지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는데도 뭐 안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혹시 마이그레이션 아직 안 되고 KYC 인증이 안 된 상태요 하니까, 네, KYC 인증이 아직 안 된 상태다 하면서 지갑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당연히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그분이 최근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돼서 파이가 지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좀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다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그레이션이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그걸 하나의 지갑 주소 검색이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혹시나 새로 아셨다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또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또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이 해외에서의 그 노력들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하나하나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스텔라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나름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오메가 네트워크 시작가는 0.04달러였고 첫날 상장 직후에 오르다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내리막쳤다. 그래서 현재 0.0035에서 0.0051 구간에 있다라고 돼 있고 0.0035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 코인 시장 아무리 바닥쳐도 0.004달러 선은 유지 중이다. 초반에 8개 거래소였는데 몇 달 안 돼서 XT.com 거래소는 부정거래 의혹 사유로 상장 폐지가 됐다. 총 발행량은 9.7억 개, KYC 상장 전부터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모두 인증 통과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대요. 아이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상장 당시에 350만 명이 넘은 책을 유저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500만 명 이제 그 이상이 아닐까. 현재 가격으로 보면 3.5배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메가 코인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보인다. 발행량 규모는 찾아봐도 밝혀진 게 없다. 발행량 무한대일지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메가나 아이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파이코인이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파이코인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발행량 역시 최대 1000억 개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오래된 프로젝트일수록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급해요. 저 사람들 보면은 이 코인 개발한 사람들 보면 엄청 급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상장부터 시키고 뭐 수수료 장사하려는 건지 참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요번 파이데이 기대해도 되나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저한테 질문 온 건 아니고, 카페에 이렇게 질문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보면 돼요. 자, 보시면 파이 커머스 해커튼 어나운스먼트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앱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커톤에 대한 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앱 개발에서 여기 보시면 우승한 앱은 3월 14일 파이데이 커뮤니티에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즉 뭐다? 파이코인이 뭐 파이데이 이날 3월 14일에 어떤 이슈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별로 기대할 거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14일 파이데이에는 뭐 기적같이 뭐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거예요. 3월 14일에는 예측이 되어 있듯이 이 해커톤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